상위 1%만 듣던 세미나, 이제 당신도 들을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명에게만 드리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자,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이분 오세훈 서울시장이죠. 자, 이분 하면 저는 떠오르는 키워드가 이제 두 개예요. 두 개. 재개발과 한강. 과거에도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라는 걸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뉴타운이라는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재개발과 한강에 정말로 진심인, 정말 재개발과 한강에 진심이신 분 같아요. 자, 이번에도 뉴타운의 오세훈판 뉴타운 버전, 신속통합, 모아타운 역세권 활성화, 오세훈식 뉴타운의 2023년도 버전이죠. 이게 상당히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죠. 특히 이제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그 공모일을 딱 정해놨었거든요. 공모일. 그래서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5월 10일까지 모아타운 21곳을 공모합니다. 그러면 수백 군데에서 공모 신청서를 넣어갖고 그 중에서 이제 점수를 따져서 군데가 신청했다면 그 중에 21군데 정도를 공모한 곳을 지정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지금 되게 뭐가 급한가 봐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거나 빠르게 구역을 넓히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물량을 채워야지 되니까 2030년까지 서울시에서 80만 호 물량을 채우려면요,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이런 것들 한 500군데 지정을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제 100군데밖에 지정 못했기 때문에 모아타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공모일 기준이 아니라 이제 수시 접수로 바뀐 거예요. 수시 접수.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편할까? 대학교 같은 걸로 따지면 정시 입학에서 수시 입학으로 바뀐 겁니다. 아무 때나 입학할 수 있게. 그러니까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되게 공격적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볼게요. 한강에 진심이신 분. 자, 아시죠? 2023년 이제 3월 9일날 나온 내용이고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입니다. 이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4대 핵심 전략과 55개의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서울을 세계 5대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아주 야무진 목표, 당찬 목표를 가지고 이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진행한답니다. 근데 2022년 도시경쟁력이죠. 세계 도시경쟁력을 보면 우리나라는 7위예요. 제가 이거 보고도 깜짝 놀랐는데, 자, 대한민국이 세계 도시 경쟁력이 7위나 된다는 거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앞에 있는 거 보면 6위가 암스테르담, 7위가 싱가포르, 4위가 파리, 3위가 도쿄. 와, 도쿄 대단하다. 2위가 뉴욕, 1위가 런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밑에 있는 파리도 베를린이 있고요, 멜버른이 있고 상하이가 있어요. 자, 그럼 보면 우리나라가 7위인 것도 대단한데, 이거를 5위까지 5위 안으로 집어넣으려면 우리가 싱가포르나 파리 정도는 이겨야지 국제 도시 경쟁력 5위를 달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걸 하기 위해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자, 보면 우리나라 한강과 세느강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한강은 보시는 것처럼 좀 너무 횡하죠. 세느강을 찾는 관광객이 1년에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파리 인구가 한 6,300만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세느강을 찾는 관광객이 프랑스 인구만큼이 세느강을 찾아요. 관광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강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죠. 왜냐면 앞에 올림픽대로와 간병북로가 판이 가로막혀 있고, 그리고 이제 한강변 주변은 주거지가 거의 80% 이상이다 보니까 한강 접근성이 상당히 너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세느강이 이제 중량천과 안양천 정도에 되는 크기일 거예요. 그죠? 이 큰 한강을 저는 좀 멋있게 만들면, 전 개인적으로 이 그레이트 한강 사업은 찬성입니다. 찬성. 근데 이 한강의 가치가 뭐 세느강 이상의 가치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한강에 손을 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강 주변에 있는 모든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가격 상승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강 주변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인접지로 퍼져나가고 결국에는 전국적으로 또 이게 퍼져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누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개발이라는 걸 하게 되면 가격 상승은 불가피한 거거든요.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격 상승이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또 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이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부동산이라는 시장은 우상향을 하면서 오르고 떨어지고를 반복하는 게 부동산인데, 가격 상승이 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정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입지가 곤란해지니까 철저하게 정치적인 색깔로 인해서 이 한강의 개발을 20년 이상 지금 막고 있습니다. 막고 있어요. 그런 건 좀 우리가 개선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자, 서울의 랜드마크를 한번 볼까요? 롯데타워가 있고요, 63빌딩이 있고 남산타워가 있어요. 또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이거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뭐 창경궁, 경복궁, 청계천을 랜드마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청계천 뭐 요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서울의 랜드마크가 뭐가 있어요? 남산타워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갔던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30년
40년, 50년 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서울에 와서 가장 인상에 남는 게 1순위가 이 남산타워랍니다. 남산타워. 얼마나 볼 게 없으면. 서울에 랜드마크가 이만큼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레이트 한강을 통해서 서울에 랜드마크를 만들 필요는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계 7위 도시입니다. 관광자원이 없는 국제도시인 게 서울이에요. 관광자원이 요런 정도밖에 없고 청계천과 경북궁, 창경궁, 덕수궁 정도가 있는 이 관광자원을 가지고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라는 게 사실상 쉽지만은 않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둘째치고 지금 아시아는요 미래도시 격전장입니다. 베트남 경제 중심 호치민을 아시아 금융 허브를 목표로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이 들어와서 복합도시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호치민의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겠죠.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자 우리나라는 여의도 용산을 위협하고 있다. 무슨 여의도인데 여의도와 용산을 위협할 게 있을까요? 호치민의 첨단 복합도시가 여의도 용산 개발도 안 하고 있는데 용산 같은 경우는 용산 국제업무주 개발 시작한 이야기가 나온 게 20년이 넘어요. 20년 동안 첫 삽도 못 뜨고 있는 여의도 용산을 경제중심지인 호치민에 위협하고 있다. 이것도 사실상 좀 역설적이죠. 말이 안 되죠. 개발도 안 하고 있는데 뭘 위협하고 있습니까? 베트남은 지금 어마어마한 전 세계 자금을 끌어들여서 복합도시를 개발하고 있는. 특히 이제 사우디 말레이시아도 이제 가세해서 엄청나게 지금 아시아는 미래도시 격전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관광자원 없는 국제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이트 한강 사업을 발표를 한 거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하다 못한 못 피운 꽃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2.0 버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대 핵심 전략과 55개 개별 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한강, 이동이 편리한 한강, 매력이 가득한 한강, 활력을 더하는 한강으로 개발을 하겠다. 이동이 편리한 건 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아야지 사실상 개발이라는 게 되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야지 그 지역이 랜드마크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다 보셨죠? 요거 뭐 그냥 이런 거는 그냥 쉽게 넘어갈게요. 서울행 조성 사업입니다. 상암동 하늘공원이고요. 개인적으로 요거 만들어지면 전 꼭 한번 가보고 싶고 요 사업은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보고 싶어요. 고리형 세계 최도 높이고요. 180m짜리입니다. 아파트로 따지면 한 35층 정도 높이 되는 규모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세계 2위의 대관람차고요. 2025년에 착공해서 2027년에 준공될 것 같고 사업비만 약 4천억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꼭 한번 타보고 싶어요. 요거 만들어지면 정말 꼭 한번 타보고 싶어요. 저는. 탑승료가 얼마 정도 될까요? 탑승료는 한 4, 5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1인당 4, 5만 원이면 4인 가족이면 이거 탑승 한번 하는데 한 20만 원 정도 들겠구나. 야 이거 탑승료도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1, 2만 원 정도 선에서 나오면 사업성이 없을 것 같고요. 한 4천억짜리를 해올려면 한 4만 원, 5만 원, 6만 원, 7만 원 요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예. 그래서 뭐 탑승 인원은 시간당 1,474명 정도 탑승할 것 같다고 하고 일일 최대 1만 하루에 10,000명이 이걸 탈 수 있어. 10,000명이나 이게 탈까요? 외국인 관광객이 오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이게 혼자 텅텅 빈 게 돌아다니지 않을까 이게? 연간 350만 명 이상 탈 걸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다고 합니다. 야 가슴이 웅장해지죠. 상암벌에 가슴이 웅장해지는 어마어마한 랜드마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이게 날씨가 맑은 날은 북한의 개성까지 조망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꼭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북한의 개성까지 보인대요. 날씨가 맑으면. 왜냐하면 이 지금 일단 하늘공원 자체가 아파트로 따지면 한 20층 이상 높이잖아요. 이 상하 하늘공원 위에다가 또 거의 한 40층짜리 건물을 짓는 거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개성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이제 얘가 세계 2위잖아요. 고리형으로는 세계 최대고 대관람차로는 세계 2위인데 세계 1위가 이제 이거죠. 아인두바이. 얘도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63빌딩 높이에요. 요게 한 바퀴 도는데 38분 정도, 한 40분 정도 도는 거예요. 얘가 이제 가격이 우리나라 돈은 한 4, 5만 원부터 수십만 원까지 있어요. 패키지로 따지면. 그러니까 두 바퀴 도는 코스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한 140분, 그러니까 80분을 도는 거예요. 두 바퀴 도는 코스는 뭐냐면 여기서 코스 요리를 거의 한 2시간 동안 먹을 수 있게 코스 요리가 나오면서 한 두 바퀴 정도를 탄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비용이 수십만 원 한다고 해요. 1인당. 이제 2021년에 준공이 됐고 요게 이제 아인두바이고 아시죠? 요거는 영국의 런던 아이. 서울링보다 조금 작은 거죠. 135m고 밀레니엄 기념으로 2000년도에 완공. 이 두 개가요. 매년 거의 한 300만에서 400만 명 정도의 관광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서울링도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이 링 하나만 갖고 관광 자원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주변에 관광 자원을 뒷받침할 만한 여러 가지 옵션들이 많잖아요. 근데 상암동 하늘공원에 요거 하나 갖고 수백만 명의 관광 자원을 데리고 올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드는데 어쨌거나 아인두바이와 런던 아이는
1년에 한 3,4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방문한다고 한다. 그래서 뭐 요거 하나 갖고 만약에 관광객이 뭐 100만이고 200만이고 온다고 하면 상암동은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집가 상승이 되겠죠. 그죠? 상가, 아파트 가격은 둘째치고 상가 임대료라든가 상가 권리금이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상암동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인 특히 이제 상암동과 홍대를 연결하는 관광 라인을 만들지 않을까. 그러면 홍대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지금 강남보다도 비싼데 이 홍대 먹자골목이라든가 망원동 주변에 있는 주택가들은 평당 1억, 2억씩 찍을 수도 있어요. 지금. 물론 망원동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가격들이 지금 뭐 5천만 원을 넘은 지가 엄청나게 오래됐지만 지금보다 2배, 3배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제대로 돼서 이 친구들처럼 만약에 엄청난 관광객이 몰려든다면 망원동 재개발은 이제 물 건너간 거죠. 그죠? 왜냐면 그 지역은 관광화 될 거니까. 그러니까 홍대처럼 홍대 먹자골목처럼 바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마어마한 이게 된다면 이게 이제 얘네처럼 성공을 한다는 가정하에 아파트 시세보다는 단독주택이라든가 땅값, 빌라의 시세들이 엄청나게 오르지 않을까. 뭐 그런 거 부셔서 이제 건물을 짓겠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잠실의 자연형 물놀이장이죠. 아시죠? 2023년 올해부터 착공 시작한대요. 그래서 내년에 완공하는 거고 인위적인 수영장보다는 모래사장이죠. 이게 모래사장에 친환경적인 수영장을 만들어서 강가에서 수영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친환경 물놀이장을 만들겠다는 거고 수영장이라는 게 한 2, 3개월 반짝하고 많은 거잖아요. 나머지 기간 동안은 이렇게 노천 카페라든가 공연장이라든가 영화를 보여주거나 이렇게 문화시설로 쓸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강변에 수영장이 되게 많은데 한 3개월 쓰고 다 텅 비어 있잖아요. 사실상 그 땅들도 사실상 이용하면 상당히 좋은 땅들인데 활용하면 상당히 좋은 건데 그죠? 그리고 이제 요즘 이슈가 많이 되는 곤돌라예요. 한강변 곤돌라. 이거는 잠실과 뚝섬을 연결한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잠실이나 뚝섬 사는 사람 주민들 같은 경우는 찬성을 하고 반기겠지만 이게 과연 현실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제 이렇게 이게 잠실에서부터 뚝섬까지 연결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100% 민자 사업입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모티브가 어딘지 아시죠? 그죠? 영국의 그 템즈강에 이 곤돌라가 연결돼 있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따라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영국도 이제 민자 사업으로 진행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이 곤돌라 사업이 지금 극심한 적자를 안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100% 민자 사업인데 과연 이걸 할 기업들이 나타날까? 왜냐면 과연 운영 수익을 낼 수 있는 관광 수요가 있냐? 교통 수요? 여기서 뚝섬까지 지하철 한 번이면 가고 뭐 버스를 타도 되는데 이게 만약에 버스비나 지하철용보다 택시비보다 비싸다면 과연 이걸 탈 것이며 여기까지 가는데도 10분, 20분씩 걸어가야 된다면 과연 이게 교통 수요가 있을까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도 이제 만만치 않죠. 기후 변화도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태풍도 많이 오고 우기 때 비도 엄청나게 많이 오잖아요. 장마철 때. 그러면 이제 또 범람하고 그럼 또 서야지 되고 안정성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얘는 민자 유치가 안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내가 봤을 때 위험할 것 같고 일단은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지 않을까. 예, 물론 이제 이게 한다고 하면 이 지역 주민들한테는 호재긴 하겠지만 그게 또 호재일까? 이게 만들어지고 지역 흉물로 되면 사실상 더 악재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얘는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암사동 뭐 이렇게 이제 한강이 이제 우리 애들한테 소외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접근성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이 용이하게 좀 만들겠다는 얘기고 잠수교는 세빛 둥둔섬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 작품이죠. 다리 위에서 영화관도 만들고 수상 무대도 만들고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한강다리를 우리가 건너가잖아요. 여러분들 한강다리 혹시 건너가셔 본 적 없으시죠? 건너갈 일이 없잖아요. 그죠? 한강을 다리를 건너갈 일이 없는 이유가 한강 다리를 건너도 한강을 못 봅니다. 다리 밑을 못 봐요. 저 멀리 있는 한강밖에 못 보고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런데 한강을 보면서 다리를 건널 수 있는 이런 보행교가 만들어지면 그 지역에 첫 번째로 먼저 형성되는 게 어마어마한 상권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이 출구 쪽, 입출구 쪽에 어마어마한 상권들이 형성하겠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면. 하다못해 여기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서울로 701로 그러니까 서울역 앞에 고가도로가 있잖아요. 원래 차가 다니던 도로인데 그 지역에 사람이 걷게 만들었잖아요. 남대문 시장부터 시작해서 서울역과 만리동까지 들어가는 그 고가다리 얘기하는 건데 차를 못 다니게 하고 사람을 다니게 하다 보니까 서울역 주변에 남대문부터 그 서울역 주변에 사실 상가 공실이 엄청나게 많았고요. 뭐 권리금이라는 걸 없는 데가 태반이었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고가도로에서 사람이 걷기 시작하면서 그 지역에 임대료가요 최소 4배에서 5배가 상승하고요. 공실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니게 되면 어쨌거나 상권은 무조건 삽니다. 그러니까 요 지역들도 어쨌거나 사람이 한강에 많이 모이게 하면 이런 지역들이 점점 좀 랜드마크화되지 않을까. 요거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노들섬이죠. 노들섬. 지금 노들섬 모습이 이렇잖아요. 어떠세요? 노들섬 모습이 지금의 모습. 이게 이제 지금 이 전 시장이 나름대로 개발해 놓은 모습입니다. 돌아가신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이제 만들어 놓은 모습인데 이게 이제 이걸 개발해 놓은 거예요. 이 노들섬도 참 답답한 게 이게 노들섬 개발도 한 20년 전부터 왔다 갔다 했었던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이 노들섬을 개발하면 왜 노들섬 개발도 왜 그동안 계속해서 딜레이 되고 이런 식으로밖에 개발을 안 해놨냐면 노들섬을 제대로 개발을 하게 되면 용산과 동작구 특히 노량진 흑석동 일대의 집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이 노들섬 개발을 막았던 거예요. 보시면 이 노들섬에 용산에서부터 노들섬까지 들어가는 보행로가 만들어지고 노량진에서 노들섬까지 들어가는 이 보행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용산에서 들어가는 이 보행로 주변은 여러분들 사람들이 엄청나게 들락날락 하겠죠? 주말이 되면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들락날락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요 안에도 여러 가지 식음료를 파는 곳들도 있겠지만 요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노량진 일대도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고 그렇게 되면 노량진 일대와 용산 지금 보행로 일대 여기가 이제 서부이촌동 정도가 되겠죠. 그 일대 상권이 어마어마하게 살겠죠. 어마어마. 그리고 안 그래도 비싼 지역인데 이 노량진 일대 대로변이라든가 서부이촌동 일대 주택가든 대로변이 있는 엄청나게 비싼 지역인데 이 지역은 상권 활성화가 엄청나게 많이 될 겁니다. 상권 활성화가.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재개발과 재건축에도 사실상 엄청나게 호재죠. 선유도 공원은 이제 거의 다 이제 개발이 그런 식으로 친환경적으로 마무리가 된 거예요. 선유도 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공원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진입로를 더 많이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걸어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세계적인 공연장도 만들고 수상예술 무대를 만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BTS 같은 친구들이 이런 데서 공연을 한번 했다. 세계적으로 많은 또 이 아미들이 여기에 공연을 보러 오게 되면 한강을 더 많이 알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지역이 랜드마크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주거 시설은 이렇게 개발하겠다라는 거예요. 주거 시설이 들어가고 업무, 상업, 문화 항상 얘기하죠. 직주 근접. 업무와 상업과 문화와 주거가 같이 개발되고 수상 레저도 들어가고 공연도 들어가고 휴식도 들어가고 스포츠도 들어가고 전시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게 없네. 보니까 다 들어가네요. 조망도 여가도 들어가. 실내 스포츠, 수면 조망 다 들어가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엄청난 양극화가 일어나겠죠. 한강변에 모든 것을 다 갖춘 하나의 도시가 재건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는 이 다리 모양이라든가 토지 땅 구조는 누가 봐도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죠. 그죠? 누가 봐도 압구정동 현대입니다. 여기는 압구정동입니다. 여기는 누가 봐도 압구정동인데 압구정동을 이렇게 개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예. 뭐 여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재미로 한번 봐본 거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진짜 중요한 그러니까 좀 할 이야기들을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좀 얘기해 볼까요? 그레이트 한강 사업 요것까지도 그냥 눈요기로 잠깐 해볼게요. 주요 사업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서울링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자연형 물놀이장이 이제 망원동에 하나 들어가고 잠원동에 하나 들어가고 잠실에 하나 들어가고 이제 광나루에 이렇게 전체 4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눈여겨보는 게 여기 저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마리나예요. 난지도 마리나, 여의도 마리나, 이촌 마리나, 잠실 마리나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리나 사업이 4차 산업인 거 아세요? 그러니까 마리나가 엄청나게 많은 직업군을 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나 사업 하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가 창출을 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마리나 요트 타는 거 아니야? 요트가 누가 요트를 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 요트 인구가 130% 증가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 말은 즉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돈 많은 사람 많다. 제 주변에도 요트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요트를 구입하려고 희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요트가 있는 사람과 요트를 구입하려고 희망하는 사람들의 두 팀의 공통적인 고민은 뭐냐면 요트를 묶어놓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요트 인구가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요트를 구매하는 사람이 1년에 2,5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요트 인구가 많은 거예요, 사실상.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잖아요. 요트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골프에서 요트를 넘어가는 거예요. 골프에서 요트를 넘어가는 겁니다. 인구 스포츠 자체가. 근데 요트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일자리 창출도 엄청나게 많다. 그러니까 이 마리나 사업은 저는 꼭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더 많은 좀 요트들이 한강에 떠다니는 걸 볼 수도 있고 요트를 구입하시려는 분들한테 좀 희소식이지 않을까. 특히 이 서울항 사업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것도 좀 의아합니다. 이 서울항에서 크루즈를 이용해서 이건 옛날부터 나 있었던 거잖아요. 중국까지 가야지 되는데 이 많은 다리를 어떻게 크루즈가 통과할 거며 그죠? 그런 것도 약간 의아합니다. 저는 선유도와 노들섬 이런 지역에 이제 한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만들고 아까 얘기했던 좀 제가 좀 과연 될까라고 했었던 이런 골노라 사업까지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한강을 개발하겠다라는 건데 몇 가지는 의미가 있고 제가 봤을 때 몇 가지는 조금 현실적이지 않다.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핵심 요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핵심 요소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 얘기인데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핵심 요소 두 가지 뭘까요, 여러분? 뭔 것 같아요? 바로 이겁니다. 역시 부동산의 입지가 90%다. 될 곳은 언젠가 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한강 개발은요. 지금 최근 30년 동안 계속 이슈가 된 지역이 한강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한강변에 있는 지역들은 어쨌거나 타 지역들보다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용산이라는 지역도 마찬가지죠. 용산도 지금 개발한다고 얘기한 게 지금 30년, 20년째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 개발을 안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용산의 가격은 10년 전에 비해서 거의 10배 이상 지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지가 상승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는 제가 누차 강조해요. 무엇을 살까를 고민하는 것보다 어디를 살까 고민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부동산 역시 입지가 90%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안 되더라도 될 곳은 무조건 됩니다. 어떤 지역들일까요? 이런 한강변 지역이라든가 앞서 얘기했던 건 한강변 지역 중에서도 인기가 많은 지역, 뭐 마포, 용산, 성동구 그리고 뭐 강남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동작구 정도 되는 지역들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역세권 개발이 진행되는 곳이죠. 역세권도 이제 최소 트리플 역세권 이상인 지역들. 예를 들어서 뭐 공덕역 같은 경우 완전 환골탈태를 했잖아요. 엄청나게 진짜 막말로 썩은 빌라들이 많은 지역들이었는데 지금 공덕역 가보면 그냥 강남 같아요. 그냥 강남 테헤란로 같은 모습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엄청나게 많은 개발이 이루어졌죠. 그렇게 개발이 되려고 지금 준비하는 지역이 서울역 역세권 개발이 있겠죠. 그리고 용산 역세권 개발이 있고 삼성동이 있고 그리고 왕십리 역세권 개발이 있고 청량리 역세권 개발 이렇게 한 5군데 중 4개가 지금 최고 고밀도 개발을 진행하는 곳들이거든요. 이런 지역들 여러분들 당연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죠. 그리고 최근 이슈 한강만큼 이슈됐던 곳이 어디냐면 남산 주변 지역입니다. 남산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상당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잖아요. 남산 주변 지역. 제가 이제 남산 주변에 제가 이제 부동산을 구입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저한테 이제 하나 공문서가 날라왔는데 남산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말 무슨 뜻이냐면 고도 제한 완화 시켜주겠다라는 거거든요. 토지 등 소유자들한테만 이제 그런데 그 우편물을 다 보냈더라고요. 남산 주변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한테. 그러니까 남산 주변 지역도 이렇게 한강변처럼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처럼 그레이트 남산 프로젝트가 제가 봤을 때 내년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지역들. 그러니까 한강, 남산 주변, 도심, 역세권 중에 쿼트리플 역세권 이상인 지역들은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세계 5위의 국제도시에 들어가려면 이런 노후 지역들은 반드시 개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개발 프로젝트들이 지금 안 나왔던 지역들도 언젠간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런 지역들은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남산 주변 투자를 해야죠. 당연히. 뭐 자금만 있고 투자할 용의만 있으시면 남산 주변은 그래도 아직까지 이 고도 제한이라는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요. 1억 초반, 1억 정도면 충분히 투자 가능합니다. 최근에 많이 이슈된 지역이 이제 회연동이잖아요. 뭐 회연동 같은 경우는 사실 1억 갖고 지금은 택도 없지만 얼마 전만 하더라도 1억 초중반, 작년만 하더라도 1억 초중반도 투자를 할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아까 핵심 요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입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한강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입니다. 뭐냐면 이런 것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규제를 풀지 않고는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려면 규제를 다 풀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슈는 한강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고요. 용산, 여의도 등 한강변 핵심 거점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시혁신구역을 통해서. 그런데 용산, 여의도만 도시혁신구역으로 진행될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용산과 여의도와 또 인접지역인 노량진, 그러니까 노량진 아시겠지만 수산시장 주변 지역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물론 그 지역은 작년에 50층 고밀도 개발에 대한 개발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량진 같은 지역들도 한강변 지역, 그리고 성수동 같은 지역, 그러니까 용산, 여의도, 노량진 수산시장 부지, 성수동 같은 지역들이 도심혁신구역으로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규제 완화를 당연히 해야겠죠. 규제 완화 해주겠다는 내용이죠. 용도지구 높이, 용적률 건폐율
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더 높게 더 넓게 짓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용도지구라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2종, 3종, 준주거 이런 게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모든 게 50층 이상씩 그리고 초고밀도로 이렇게 개발이 가능하다는 거죠. 개발 시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 요게 이 얘기죠. 규제 완화 인센티브 제공하겠다는 거고요. 또 이제 가장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이거죠. 한강변의 76%가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 아시죠? 이 주거지역이 개발 못했던 건 35층 룰이거든요. 이제 35층 룰을 없애겠다라는 거죠. 50층씩 재개발 재건축 가능하게 하겠다. 한강변 주거지 76%인데요. 이 중에 지금 한 9대1 정도 될 거예요. 9대1이 뭐냐면 재건축할 수 있는 부지가 90%, 재개발할 수 있는 부지는 이제 10%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액 투자를 만약에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한강변 좀 서두르셔야지 돼요. 우리는 많이 있어 보이잖아요. 많이 있어 보이지만 그러니까 언제든지 한강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한강변에서 지금 재개발할 수 있는 부지는 제가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지금 보여드리지를 못하는데 이제 10%밖에 안 남았다. 그리고 한강변 재개발 재건축 이제 활성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한강변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강변의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를 시켜서 상업 업무 복합 용도 플러스 관광지까지 국제도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이야기를 했냐? 이런 것들을 왜 뭐 곤돌라를 하고 뭐 서울링을 하고 뭐 수영장을 만들고 또 뭐 세종문화회관을 또 한강에 하나 집어넣고 이런 것들을 왜 이야기했냐면 결국에는 이걸 풀기 위해서요. 한강변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저는 곁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위 1%만 듣던 세미나 이제 당신도 들을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명에게만 드리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